국민의힘은 다시 당 수장이 바뀌게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들을 거치게 될지, 또 어떤 사람이 또다시 들어오게 될지 그 전망 짚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약 2년 7개월 동안 당대표가 3명, 비대위원장은 4명, 대표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이 2명이었습니다. 지도부 교체만 10번에 총 8명의 당 수장을 맡았고요. 이 중에 권성동, 윤재옥, 한동훈 이 3명은 2번씩 등판을 했습니다. 당대표 임기는 2년인데 겨우 9개월간 재임했던 김기현 전 대표가 이번 정권 들어 최장수 여당 대표를 지낸 건데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국민의힘 지도부, 오늘 한 대표의 사퇴로 또다시 비대위 체제 전환 수순에 접어들었고요. 한 대표 사퇴로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비대위 전환 절차를 맡아서 진행하게 되면서 비대위원장도 전국의 의결을 거쳐 권대행이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 진행된 4선 이상 중진회의에 이어서 잠시 뒤 3시부터는 의원총회도 잇따라 열면서 이 비대위 구성에 대한 총의를 모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비대위 성격과 비대위원장 인선이 관심입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차기 대선 전국으로 가는 만큼 비대위가 대선 경선 및 본선 관리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요. 이 연장선상에서 비대위원장, 당내 인사가 적합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외부인은 좀 부정적인 것 같고 아마 내부에서 아마 찾는 것 같아요. 당내 인사 중에서. 당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쇄신을 위해서 그 세 가지를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개진을 하고 의원들의 총의를 듣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출범한 뒤 6번째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에 5번째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 말 그대로 비상한 시국에 지금 대처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이 비대위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번 비대위는 계엄 정국으로 사실상 정말 정치적인 붕괴 위험에 처한 여당을 재건해야 하고요. 또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여기에도 대비해야 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당의 간판이 될 결국 비대위원장 누가 맡게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국에서 과연 어떤 인물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돼야 할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김 변호사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한마평 올린 사람이 몇 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김무성 전 대표랄지, 그다음에 권영세 의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한마평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지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임명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 대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면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또 경쟁력 후보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 약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을 비교하면 민주당은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탄핵 정부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건 맞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는 상당히 경쟁력 후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거리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 또 대선 자체가 어떻게 공정하게 처해질 것인지, 이런 것에 막중한 임무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경험이 있고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돼야지 그래도 국민의힘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유 의원님, 지금 그 중진들 회의인데 여기에서 이제 아마 외부인은 부정적인 것 같고 내부에서 찾는 것 같다. 조경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SNS에 글을 올려서 이제 용병은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밖에서 데려오는 그런 거는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계엄 정국에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처하는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본회의에 어쨌든 20명도 안 되는 의원밖에 참여하지 않았다. 물론 그게 경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당 내에서 비대위원장을 찾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이 부활하고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과거에 김종인 씨 같은 그런, 물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어떤 외부 인사를 다시 데려와가지고서 당을 뭔가 이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릴 것 같거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실 때 지금 국민의힘의 선택은 어떤 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우리 앵커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내부에서 하자면 그러면 이제 이 계엄을 막은 정당에서 계엄을 비호하는 정당으로 어떤 이미지 변신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좀 탈색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문제는 당에 여전히 친윤들이 압도적인 다수고 소위 지금 친윤들 일부에서는 이번에 찬성한 사람들을 좀 출당시키자, 부역자를 출당시키자 이런 지금 움직임까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본인들은 계엄에 반대하는 정당이다. 이 이미지를 과연 누가 내올 수 있을지 저는 별로 마땅히 보이는 인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럼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본인이 뭐 하신도록 손을 들 것인가?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지금 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은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또 친윤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외부 인사가 온다고 한들 과연 이 외부 인사가 지금 이 당을 수습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아마 이 비대위원장 선정을 두고 꽤 오랜 시간 아마 고민이 있을 텐데 물론 당내에서는 되겠지만 그것도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번 비대위원장이 여당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비대위보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여당이 어떤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면 가장 신경이 써지고 가장 두렵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비대위원장을 가장 경계한다고 보십니까?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저희는 여당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경계보다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신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드러운 면보다 이번에는 좀 카리스마가 있어서 지금 친한과 친윤으로 좀 분열되고 있는 상황을 한 번에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 자체가 정치 일정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심 없이 당의 개혁과 수습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찾아보시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